참고로 자녀를 의대 보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래에 전망이 있는 건 외과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외과?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승민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세상이 정말 큰 혼란을 겪으면서 예, 정말 많은 변화들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 주에 좀 우리 의료가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뭐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게 유행을 하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유행했던 팬데믹하고 비교하면 근데 사망자 숫자나 이런 건 정말 굉장히 적습니다. 옛날에 스페인 독감이 이런 거 빌어보면. 그래서 이제 백신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빨리 백신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유전자 기술이라 그러죠. 예, 유전공학이라고도 옛날에 불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유전 물질 중에 이제 메신저 RNA라는 유전 물질이 있어요. 그걸 이용한 백신이 새롭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말 빨리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사람한테 나온 건 이번 코로나 때가 처음이었어요. 흔히 우리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하는 게 이제 유전자 백신인데요. 네. 요 백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유전자 기술이 의료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 유전자 기술이 앞으로 의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됐는데 맞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비교를 해볼게요. 세균은 몸 안에서 이제 세균이 퍼져서 죽는 뭐 그런 병 말고는 세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정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러스도 상당 부분 많이 정복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특별한 바이러스 몇 종류가 이제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죠. 네. 예, 바이러스 정복을 마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있는 만성 질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유전자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복하려면 유전자 기술이 필수고요. 뭐 의료는 사실 과학, 뭐 로봇, 뭐 전자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만큼 종합과학 분야긴 해요. 근데 유전자가 앞으로 우리 난치병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병을 미리 발견하는 검사 기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뭐 첫 번째는 검사 장비가 좋아지는 거겠죠. MRI나 뭐 CT나 이런 거요. 예, 좋아지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짚어야 될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죠. 사람이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쌓아온 의학 데이터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외워가지고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환자 검사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병이니까 이렇게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검사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사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의 판단을 합리적으로 판단이 됐는지 인공지능도 실수를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걸러주는 전문가로서 이게 역할을 해주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앞으로 검사 기술이 계속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그렇게 가면 나중에 인공지능 의사가 또 따로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 의사가 나온다기보다요. 의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라는 건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책임지는 행위고 인공지능한테 맡겨놨다가 사고가 나면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가 치료를 하게 될 것 같고 물론 의사 직군의 인력 조정은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 의사들 한 일이 뭐냐면 CT나 MRI나 뭐 엑스레이 사진 이렇게 딱 보고 여기 병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폐암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상의학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검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써서 이런 검사를 계속 진두지휘해 주셔야 될 역할이 필요한데 그 병원에 현재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10명 있었다면 미래는 1명, 2명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 직군에 따라서 어디는 숫자가 줄고 어디는 늘 텐데 그런 인력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참고로 자녀를 의대 보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래에 전망이 있는 건 외과입니다, 오히려. 그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외과? 그 수술 로봇이라고 세상에 있는데 네네.
이건 결국 사람이 손으로 조종을 해서 수술을 하게 해주는 사람의 손떨림을 막아주고 수술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정말로 그럼 사람 없이 얘가 수술을 하라고 하냐, 할 수 있느냐 하면 아직 거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손재주까지 흉내를 다 내야 되는데 게 굉장히 어렵고 수술 상황 전체를 판단해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환자를 어디까지 치료를 하고 어떻게까지 할 건지 정말 주관적인 결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사가 아니면 사람 의사가 아니면 못하는 일이 되죠. 오히려 미래에 외과가 비전이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대부분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인공지능 전문가분들 얘기하시기에도 외과 의사는 당분간 대체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네. 자,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우려도 굉장히 크지만 또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우선 될까요? 원격 의료 얘기하면 싫어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를 내가 눈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쵸. 직접 이 진단을 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최소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대세를 피하기는 어렵죠.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일인데 그러려면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또렷한 색깔로 더 정확하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카메라나 뭐 이런 영상 장치보다 훨씬 뛰어난 것들도 나와야 되고 정말 먼 미래로 가다 보면은 사람이 뭘 만져봤을 때 느끼는 촉감 같은 것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완전한 원격 의료가 등장하려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차츰차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대안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환자를 처음 봤을 때 무슨 병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초진이라고 하죠. 흔히. 요거는 병원 오시도록 하고 경과 같은 거 볼 때는 뭐 병원 안 오고 원격을 하도록 하고 뭐 이런 대안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요즘 또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실제로 먹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그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처방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정말 필요하면 원격 수술도 로봇팔을 써서 이렇게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고요.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를 놓고 의견이 팽배하죠. 근데 의료가 좋아지면 모두가 좋은 거니까 빨리 합의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기술을 의료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네네. 제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의족이나 의수 같은 거죠. 그냥 이제 끼어서 사람이 무릎을 들면 발목이 스프링이 펴지고 이렇게 되는 의족 같은 거는 그냥 의족인데 정말 고성능 의족 같은 건 사람의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걸 감지를 해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모터로 움직여주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요. 정말 뭐 실용화는 안 돼 있는데 연구 단계에서 나온 거 보면 이제 이게 여기 정도 이제 손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신경하고 로봇팔의 전기회를 이어가지고 내가 팔을 움직이려고 로봇팔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보조용 이런 의족이나 의수 같은 건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죠. 입는 로봇이요. 세계 최초로 입는 로봇이 아마 일본에서 개발을 했을 거예요. 이름이 HAL이라고 하는데 뭐 신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근력이 약해서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입고 이제 다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로채가지고 내가 걸으려고 하면 정말 힘을 보태줘서 걷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움직이다 보면 또 움직인 거니까 나름 재활도 되고요. 그래서 재활 장비로 로봇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른바 사이보그 세상이 오는 거죠. 뭐 눈이라든가 인공 와우 이런 것도 사실 로봇 기술로 봐도 되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로봇이 의료에 들어오는 건 현실이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변화들을 우리는 어떻게 좀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한쪽에서는 되게 거부감도 많이 느낄 것 같고. 세상이 변할 땐 항상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비난은 되지 않도록 저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술들 더 예쁘게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함께 좀 의견도 많이 모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